선진한국, 그 결정적 순간들. 박정희, 선진한국의 설계도를 그리다. 박정희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가? 박정희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 그는 시대가 만들어낸 인물이자 시대를 다시 만든 사람이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녘 서울을 장악한 쿠데타의 주역이었지만 그가 권력을 잡는 과정은 단순한 군사작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무너진 질서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권위주의 체제의 출발점이었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고 어떻게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했는가? 그의 출발은 평범하지 않았다. 경상북도 구미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의 교육제도 아래 일본으로, 만주로, 군인으로 나아갔다. 그는 일본 육사를 나왔고 만주군 장교가 되었으며 해방 후에는 남로당 가입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한다. 한때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는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기사회생했고 군내에서 다시금 발을 디뎠다. 그 경로 자체가 한국 현대사의 복잡한 모순을 함축하고 있다. 일제의 군인이었고 공산당과 연루되었으며 이후 반공주의자가 되었다. 박정희는 누구보다 시대의 변곡점에서 생존과 적응의 기술을 터득한 인물이었다. 1950년대 후반 군내에서 박정희는 실무형 전략가로 불렸다. 말은 적었지만 계산은 빨랐고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아래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켰다. 이승만 정권 말기 군 내부는 진급불만과 장기 복무자의 퇴역 압박으로 술렁였고 육사 출신과 학군 출신 사이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었다. 박정희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다. 그는 군의 불만 세력을 조직했고 하극상 없는 쿠데타를 기획했다. 그것이 바로 5.16이다. 5.16 군사정변은 본래 장면 내각의 무능에 대한 비상조치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 목표는 분명했다. 정권 장악. 군은 청와대를 포위했고 중앙청과 방송국을 점령했으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시민들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거리엔 탱크가 있었고 라디오에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새로운 통치기구가 출범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군사 쿠데타가 하루아침에 혁명으로 명명되었고 박정희는 최고회의 부의장이라는 실질적 2인자의 위치에 올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회의의 중심이자 핵심 권력이었다. 초기엔 국민과 미국의 반발도 존재했다. 미국은 쿠데타를 우려했고 민간으로의 빠른 정권 이양을 촉구했다. 이에 박정희는 군정은 일시적이라며 자신을 낮추는 전략을 택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 인사를 숙청하며 권력 기반을 다져나갔다. 그 유명한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는다는 구호 아래 그는 우파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도 성공했다. 경제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군정은 몇몇 개혁 조치를 단행했으며 검소하고 절제된 군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신뢰를 구축했다. 그는 부패한 정치인보다 효율적인 군인을 자처했고 그 이미지 전략은 대중에게 꽤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 1963년 박정희는 드디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대선에 출마한다. 야당의 윤보선과 맞붙은 선거에서 박정희는 단 15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 선거는 군인이 민간 정부를 통해 권력을 세탁하는 방식의 전형이 되었고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행되었지만 권력은 전혀 교체되지 않았다. 오히려 박정희는 이제 합법적 권력자로서 군 통수권을 갖게 되었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박정희는 권력을 잡는 데 있어 군사력, 정치술수, 국민정서, 국제정세를 모두 동원했다. 그의 쿠데타는 단순히 총을 들고 정권을 뒤집은 사건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 속에서 누가 새 판을 짤 것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해답을 제공한 행위였다. 국민은 두려움과 피로 속에서 그를 선택했고 그는 그 선택을 선지자의 권위로 포장했다.
효율과 개발이라는 단어는 그 이후 모든 비판을 압도하는 마법의 언어가 되었고 민주주의는 다음에라는 말로 밀려났다. 그리하여 박정희는 권력을 잡았고 이후 18년간 내려놓지 않았다. 그것이 현대 한국사의 긴 그림자다. 그의 집권은 단순한 쿠데타의 성공이 아니라 한나라의 정치 문법을 다시 쓴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단지 권력의 이동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어떤 방향으로 왜곡될지를 결정한 분기점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출범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의 저주를 끊어내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면전이었고 후진국 한국을 근대국가 대한민국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거대한 실험이었다. 무너진 전후의 폐허 위에서 나라에는 돈도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 계획을 밀어붙였고 그것은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던 이 거대한 도박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첫 번째 단초는 박정희 개인의 집착에서 비롯됐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지만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강했다. 선거에서 겨우 윤보선을 이겼고 미국도 그를 반신반의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상황에서 그는 무언가 확실한 성과를 통해 국민과 미국의 인정을 동시에 얻어내야 했다. 바로 그때 떠오른 것이 경제개발이었다. 민심은 지쳐 있었고 허기진 배는 더 이상 정치 이념에 설득되지 않았다. 쌀밥 한 끼와 아파트 한 칸, 그리고 공장 하나가 말보다 강한 시대였다. 박정희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호만으로 경제가 돌아가진 않았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산업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자원도 기술도 인재도 부족했다. 무엇보다 외환보유고는 2천만 달러 수준으로 국가 전체가 수입 대금을 결제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텅 빈 통장을 들고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시작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브레인이 되어준 인물들이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학렬, 이우락, 장기영 같은 관료들이었다. 당시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이피비은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짰다. 먼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대신 청구권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3억 달러 규모의 무상유상 원조를 제공했고 박정희 정부는 이 자금을 첫 산업 기반 건설에 투입하기로 한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결과물이 바로 포항제철이다. 한일협정은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박정희는 강행했고 경제개발을 위한 불편한 현실 타협을 선택했다. 계획의 구조는 단순했다. 전국토를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삼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며 민간 기업에게는 정부가 작은 면허 토지 노동을 패키지로 몰아주는 시스템.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는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 기반의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전력 확충, 시멘트 생산, 비료공장 건설, 도로 및 철도망 정비, 수출 촉진 등이 핵심 과제였다. 문제는 돈이었다. 이 목표를 실행하려면 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국내 자본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박정희는 미국, 일본, 서독 등에서 원조와 차관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일화가 서독 광부 파견이다. 그는 1964년 서독을 방문해 우리 젊은이들이 땀 흘려 벌어온 돈이라면 갚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며 국민 앞에서 호소했고 그로 인해 서독은 차관을 제공했다. 당시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낸 외화는 제1차 계획에 매우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다. 한국 경제는 그렇게 고단한 노동과 헐값 차관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 또한 중요한 점은
박정희는 단지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와 행정 시스템 전체를 경제개발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경제기획원을 신설했고 모든 부처는 경제 목표에 맞춰 움직였다. 예산은 계획에 따라 배분됐고 기업은 정경유착의 테이블 위에서 자금을 받는 대신 국가의 전략 산업에 충실히 따라야 했다. 행정은 산업의 시녀가 되었고 정치와 기업과 관련은 일체화되었다. 이른바 개발 독재의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숫자로 말하자면 106개의 대형 프로젝트, 4억 달러 이상의 투자, 5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적의 서막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피와 땀의 결과였다. 장시간 노동, 노조 탄압,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 여성 아동 노동 착취, 이 모든 비용이 숨겨진 성장의 그림자로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보여준 것은 단호한 목표, 설정과 국가자원의 집중적 동원, 그리고 기민한 외교적 거래였다. 그것은 선진한국의 산업화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묻는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출발은 한 인물의 야심에서, 한 민족의 허기에서, 그리고 한 시대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단 하나 충만했던 살아남아야 한다는 욕망이 그 시작점이었다.